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이제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운영하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메시지 말고도 이제 저희가 뭐 댓글, 게시판 댓글, 아니면 여러 개의 파일 등록 뭐 이런 걸 하시려면 테이블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댓글 기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워크시트 한 개 열도록 하겠습니다. SQL 밑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자바 제로제로의 워크시트를 선택하시면 워크시트가 한 개 열리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 이거 확인해 보시라고 항상 자바 제로제로에 연결됐어요. 이런 것들 꼭 확인하세요. 자, 줄번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행번호 토글 해보시고 이제 자, 지금은 이제 메시지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스키마를 먼저 할 건데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드랍을 시키는 거죠. 객체 제거를 먼저 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니까 드랍 이렇게 쓰시고 드랍 쓰시고 맨 처음에 드랍 테이블부터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사용하시고 그 테이블은 이제 메시지 테이블인데 뭐 캐스케이드 이렇게 쓰셔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 사용해서 제약 조건이랑 상관없이 지워보세요. 이렇게 맨 처음에 제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랍. 얘가 이제 시퀀서를 썼기 때문에 드랍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시퀀스에 해당되는 것을 지우시고 시퀀스는 메시지 언더바 SEQ 쓰시고 세미콜론 그냥 찍으시면 되겠죠. 써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게 이제 객체 생성이죠. 두 번째 하는 게 객체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객체 생성을 하시는데 저희가 회원관리 쪽에 해당되는 것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생각할 때는 먼저 회원 쪽이 먼저 회원 스키마가 일단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스키마가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있어야 되죠. 데이터도 있어야 한다. 데이터도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멤버에 해당되는 포린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린키에 해당되는 게 먼저 생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포린키가 지정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 쪽 원본 데이터 쪽이 먼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걔를 이제 가지고 이런 포린키에 들어가 있는 사용하고 있는 자식 데이터인 쪽에서 생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성을 할 때 이제 그 저희 create 써서 자 create 테이블부터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쓰시면 되고 테이블 이름은 메시지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넘버 그 다음 콤마 컨텐트 콤마 그 다음에 센더 콤마 샌드 데이트 콤마 억셉터가 있고 그다음 억셉트 데이트가 있습니다. 억셉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컬럼 같은 거를 이제 잘 써보시면 넘버는 말 그대로 이제 넘버인데 얘는 메시지 번호가 되겠죠. 메시지 번호. 메시지 번호를 그냥 넘버로 쓸 수도 있고 메시지 넘버라고 써셔도 상관없어요. 컨텐트는 이제 메시지 내용이 되고 메시지에 해당되는 내용. 샌더는 보내는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보내는 사람의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샌드 데이트는 이제 보낸 날짜. 보통 보낸 날짜인데 보낸 날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내자 하면은 시스데이트 오늘 날짜를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은 오늘 날짜가 기본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현재 날짜 시간 날짜가 기본 시스데이트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억셉터는 이제 그 받는 사람이고요. 받는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억셉트 데이트는 저희 이제 그 받은 날짜, 받는 사람이 받은 날짜에 해당이 되시는데, 받은 날짜도 클릭을 해서 이 사람이 내용을 봐요.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본 그 현재 날짜를 집어넣는 거죠. 얘도 현재 날짜긴 하는데 날짜 기본은 아닙니다. 기본은 널이어야 됩니다. 기본은 널. 맨 처음에는 보낸 사람이 보내자마자 받는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받는다 안 받는다를 저희가 이제 쓸 때 이게 문제인데요. 그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 받은 날짜가 있다 이거예요. 날짜가 있다. 그 받지 않았다는 날짜가 없다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날짜가 없다. 날짜가 없으면 받지 않은 거고요. 날짜가 있으면 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있으면 받은 거고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날짜가 없으면 메시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팅은 날짜가 없는 걸로 그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지 않은 걸로 세팅을 해놨다가 이 사람이 클릭해서 보는 순간 걔를 이제 날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있으면 받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날짜를 받아서 날짜가 널이었던 게 오늘 날짜로 바뀐 거죠.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키면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업데이트. 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그 타입과 크기, 넘버 타입은 넘버 타입으로 그냥 쓰시면 되겠고, 자, 컨텐트는 바케라타2면 되겠죠? 바케라타2. 그 2000자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2000자. 센더는 아이디니까 이거는 그 이런 거 이제 포렌키로 지정을 할 건데, 포렌키로 지정을 할 때에는 그 프라이머리 키 타입에 맞춰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의 참조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의 타입과 크기에 맞춘다. 그냥 내 맘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샌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쓰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바키라타2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20짜리로 써 있을 거예요. 20짜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멤버에 해당되는 거고요. 멤버 컨스트레이터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고 여기 20짜리죠. 바키라타2에 20짜리 되셨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20짜리고 샌드 데이트는 그냥 데이트면 되겠죠. 데이트 타입이면 될 것 같다. 자, 억셉터는 마찬가지로 바키라타2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야 되니까 얘도 바키라타2에 20짜리. 그러니까 멤버의 아이디를 포린키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걔에 맞춰서 이제 똑같이 타입 똑같이 크기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 자, 억셉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크기, 타입과 크기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린키나 뭐 non-null, 포린키, primary key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nstraint,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가 primary key니까 여기다 primary key. disable은 이걸 안 쓰겠다 이런 얘기라서 primary key로 쓰겠다. 그냥 primary key 쓰시고, constraint는 non-null이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non-null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해당하는 것도 non-null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 다 있어야 돼요. 샌더도 있어야 되니까 샌더 non-null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데이트 이게 보낸 날짜가 non-null이라고 했는데 non-null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울 건데 그 non-null을 일단 써놓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억셉터도 non-null이고요. 걔는 non-null에 해당되고, 그 맨 아래 거는 디폴트가 null이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않습니다. 디폴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써주시고요. 일단 저장해 놓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시고 적당한 위치 SQL 여기다가 메시지 엔터. 메시지에 해당되는 스키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쓰고요. 낱널 커넥트 낱널 쓰시고요. 센더는 이제 포린 키 지정해야죠. 포린 키 지정 키워드는 레퍼런시스입니다. 레퍼런시스 쓰시고 멤버 회원의 요 이제 전체 창으로 만든 다음에 하겠습니다. 멤버의 아이디가 지금 아이디의 부분을 레퍼런스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샌드 데이트는 디폴트가 있죠. 샌드 데이트는 디폴트가 있어서 디폴트를 디폴트 앞에다 써야 되네요. 디폴트 뭐 시스데이트가 이제 디폴트입니다. 그 디폴트가 있으면 낱널을 쓸 필요가 없죠. 낱널을 지우셔도 됩니다. 그 널인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디폴트 값인 경우에는 낱널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트 부분도 디폴트가 있는데 디폴트 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널이다. 근데 디폴트는 이거는 이제 안 써도 되시는 게, 널이라고 하는 것을 안 쓰셔야 되는 게, 그냥 빼놓으면 그냥 널이에요. 그냥 빼놓으면 널인데, 이 경우에는 콕 찍어서 널로 써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여기다가 널이다 이런 걸 명기하기 위해서 널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얘가 널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였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디폴트 널이다 이렇게 써놨죠. 써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낱널이면서 레퍼런시스 하는데 여기 디폴트 써있는 것은 낱널을 다 뺐습니다. 다 빼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이제 SQL 문장을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한 SQL은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시퀀스 만들어야 되겠죠. create 시퀀스를 만들어서 지금 메시지니까 메시지 언더바 seq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F5 누르면 되겠죠. F5 눌러서 한번 만들어 둔다. 그러면은 위에 거 두 개도 오류가 나지만 밑에서 생성 이렇게 나오시고요.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다시 F 키를 누르면 오류가 안 났어야 했는데 오류가 계속 나네요. 이미 사용하고 있다. 스페링이 틀린 것 같아요. 메시지 시퀀스가 메시지 언더바 seq 메시지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메시지를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클라이트 생성할 때 멤버 메시지는 잘 생성이 잘 돼요. 드랍도 잘 되는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다시 F1키 누르겠습니다. 자 F4키 눌러서 한번 해보시면 이제 드랍 생성 삭제됐습니다 라고 볼때 메시지 테이블은 잘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도 잘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면 이제 시퀀스 메시지 언더바 seq 의 시퀀서가 더즈낫 이그지스트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create 시퀀서 부분도 메시지 시퀀스 여기 언더바가 두 개 들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언더바가 좀 길죠. 두 개 들어가서 그 서로 틀린 걸로 제가 키보드 키인 할 때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할 때 언더바 두 개 들어가는 거 했으니까 그 언더바 두 개 있는 걸 일단 지우고요. 이렇게 언더바 두 개 있는 걸 일단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한 개짜리로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한 개짜리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F4키 누르면 맨 처음에 이제 언더바 한 개짜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한 번 나고요. 시퀀스가 더즈낫 이그지스트다. 그런데 이제 시퀀스가 맨 마지막에 생성된 거 보이시죠? 생성됐다. 그 다음에 다시 지우고 다시 이제 F4키를 눌러서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두 개 됐고 완료됐고 생성도 두 개 완료됐죠. 이렇게 해서 잘 찾아보시면 되세요.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잘 찾아서 안 되면 위에 거 복사 밑에다 붙여넣기, 위에 거 복사 밑에다 붙여넣기. 틀리면 같이 틀리면 되고 맞으면 같이 맞으면 되고
나중에 쓰실 때 이제 발견하겠죠. 야, 언더바가 두 개였구나 이러면서. 예. 자, 그래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전부 다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운영하는 쿼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